네, 안녕하세요. 채프로입니다. 네, 제주 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간에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끝나가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조금 올랐죠. 2% 이상 오른 모습이 나와줬다. 그 말은 오늘 결과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단 말입니다. 나와줬단 말이고, 결국 이제 점점 우리 정고점 라인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이라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미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마치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들이 상승을 시작할 때 초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그런 느낌인데, 심지어 어제는 미국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빠진 이유, 원래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원래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3월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좀 확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확정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예민한 미장이 조금 빠졌다. 그런데도 반도체 섹터는 말아 올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고점을 뚫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뚫을 때 단순히 이렇게 주가 상승이 한 번에 팍팍 나오면서 뚫어주는 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죠. 앞에서 분명히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개인의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소화를 충분히 하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 우리가 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만들면서 상승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요걸 뚫는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시간에서 오른 것까지 하면은 10%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흐름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그 이제 지수 자체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수 봤을 때 제가 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죠. 갭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린 겁니다. 네, 말아 올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위인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개파락 나왔지만 상승 나와줬다, 말아 올렸다. 그리고 2위인 AMD 봤을 때 마찬가지로 개파락 나왔지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추세는 이제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크게 변동이 생길 만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쭉 간다, 당분간은 쭉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승해 나오고 있는 재료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근본적인 상승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10월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반도체와 AI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제 확산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10월 달에 AMD가 AI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저는 삼성의 S24가 출시가 되면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이게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핸드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별도의 서버가 없이 핸드폰이 이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핸드폰 내용만으로 AI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데이터가 안 터지더라도 AI 기능을 쓸 수가 있는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AI는 기본적으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열, 이게 뭡니까?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해외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차후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제주 반도체가 일단 대표적인 국내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생산 기반은 없습니다. 생산 기반은 없으나 요거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약간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어느 기업이랑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외에서 팹리스 기업,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봤을 때 차후에 우리가 제주 반도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 뭡니까? ARM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나오고 있느냐? ARM이 29%가 급등을 했다. 이런 말을 나오고 있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ARM이 3거래일 만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네, 3거래일 만에 100% 이상의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도 잘 나오긴 했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이 나와줬다는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제 시작점이구나. 실제로 지금 ARM의 CEO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나는 시작점이라고 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제가 S24 갤럭시 S24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출시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 AI를 탑재하겠다. 네, 요런 코멘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이 최초였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타자들이 분명히 따라올 거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통신 기업들이 이제 삼성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따라올 거다, 추격을 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업할 수 있는 프리랜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고스란히 받은 기업이 ARM이고 대표적인 ARM과 비슷한 우리나라 기업이 제주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ARM처럼 이렇게 시총이 쟤네가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200조가 넘기 때문에 저렇게 상승은 못 하겠지만 시총을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상승은 안 되겠지만 충분히 저렇게 상승이 나오는 추세 자체는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ARM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자체적인 문제라고 보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100%가 오른 겁니다. 원래 100조짜리가 갑자기 3일 만에 200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유도 없이 상승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도 없이 100%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유 없이는 100% 상승 나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단순히 정고점 집착할 필요 전혀 없다. 지금 또 상승 이제 초입 구간이고 지금부터 제가 밑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여기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현 구간의 위치를 어떤 걸 보고 가늠을 하느냐 봤을 때 상승 시작된 구간에서 얼마가 올랐는지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10배가 지금 올랐죠. 네, 저점과 고점 대비했을 때 1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시총 100조짜리가 200조가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10배가 올랐지만 시총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우리가 제2의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에 있는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꼽으려면은 반도체 섹터고 그 중에서도 팹리스 기업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제주 반도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 지금 제조반도체 세력들이 핸들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네,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앞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분명히 하락이 나왔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원래 이 정도 빠질 거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빠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텔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에 영향이 미친 건데, 여기서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도 털어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를 쭉 끌어내렸단 말입니다. 예,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분명히 이런 흔들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초입 구간에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업도 같이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잡고 수급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이제 좀 곤란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좀 힘듭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봐야 되고 장 시작과 끝을 쭉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소통방이나 문자 대응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댓글만 더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일단 이런 거 대응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방이랑 문자 대응 두 가지가 있는데,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소통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 말고 문자로 대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받아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제주 반도체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료나 추가적인 재료들, 이슈들, 그런 것들도 종합을 해서 시간마다 딱딱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챙겨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니까 비용 발생하는 거 없으니까 입장을 하셔서 이런 혜택들 다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고점 돌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요거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추천주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까지 시청을 하셔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주는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입니다. 현재 리튬 보유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재활용 기술, 리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폐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고 제품으로 인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5에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 5년 뒤인 19년도부터 5년 뒤인 24년도,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자국 내에서 재가공할 시에는 보조금 혜택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해서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나 진출해 있는 회사, 진출한 회사들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 전부 다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리사이클링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장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전망에 따르면 1년에 30% 규모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600조 규모의 시장이다. 600조 규모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뉴스로만 찾아봐도, 검색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시는 보이는 이미 2차 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기업이실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미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상승 전인 현재 바닥 구간인 이 주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주식이냐, 차세대 2차 전지의 주도주가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이고,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기술로 국내 특허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특허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은,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물리적 분리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적 공정이 아니라 물리적 공정으로 원가 및 처리 비용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열 공정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도 낮춰줬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유럽에 동시에 특허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특허를 진행 중이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이 기술이 필요한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 자동차 기업들과 MOU를 체결을 하고, 또 논의 중인 기업도 여러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MOU를 체결을 하면서 매출의 150%가 넘는 금액의 투자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유치됐기 때문에 수급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세계 3대 시장에, 글로벌 3대 시장에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 선정이 진행 중입니다. 부지 선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은 이슈들과 함께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박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대박주가 현재 2,000원대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살펴보면서 바닥 구간의 매집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 구간의 물량이 중요하다,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리사이클링 관련 대박주,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식인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꼬리들을 길게 나오면서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어 주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탄탄한 매집대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지기가 완료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고, 그 상승량이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대박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부터 확보하셔라.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꼭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 챙겨 가져서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하시다거나 종목명이나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나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숫자 1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